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 에너지의 본질은 욕망과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라는 세 가지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음을 알았다. 욕망은 목표 자체에다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욕망은 아무런 힘도 없다. 목표를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노라고 아무리 욕심을 내봤자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부 의도는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과정에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이것은 잘 먹혀든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외부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도록 이치에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외부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도록 그저 허용한다. 그것은 동시에 목표의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며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내부 의도는 장애물은 상관하지 않고 목표를 직접 지향한다. 외부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는 과정을 지향한다. 외부 의도는 목표에 다다르려고 성급하게 덤벼들지 않는다. 목표는 이미 당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다. 목표가 성취되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외부 의도는 끊임없이, 굽힘없이, 넉살 좋게, 냉정하게, 피할 수 없게 목표를 실현으로 몰아간다. 기본적으로 내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에서 어떤 것을 실현시키려고 애쓴다. 반면에 외부 의도는 적당한 곳에서 실현이 일어나도록 가능태 공간을 움직인다. 세상과 싸울 필요 없이 원하는 것을 단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믿음은 의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의심도 있다. 지식은 의심을 쫓아내준다. 당신은 사과를 진 손을 놓으면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 순수한 외부 의도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므로 또한 믿음으로부터도 자유롭다. 현실에서 영혼과 마음은 원치 않는 것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가장 잘 일치한다. 그래서 외부 의도가 작용하는 가장 정형적인 예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현되는 경우인 것이다. 외부 의도가 의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열망을 향해 의기투합하게 해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가 삶에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불만감과 거부감을 표현할 때마다 당신은 균형력의 작용에 영향을 받고 파괴적 펜듈럼에 의존하게 되고 가능태 공간의 부정적인 섹터로 산염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 태도에 의해 형성된 외부 의도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이리하여 외부 의도가 당신의 의지에 반해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큰 힘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반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작용하게 할 수 있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 외부 의도는 당신의 의지력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일치의 결과로 나타난다. 내부 의도는 오직 이 일치를 이루어내는 데에만 겨누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외부 의도는 의지력의 소산이 아니며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외부 의도가 나타나려면
당신에게 시나리오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외부 의도가 당신을 위해 작용하게 하려면 깨어있는 의식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삶에 대해서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얻으려면 참여자로부터 관찰자로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역할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지 말고 이전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라. 단 내면에 지켜보는 자는 언제나 깨어서 활동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배우 노릇을 하도록 자신을 빌려주지만 동시에 관객으로서 객석에 앉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초연하게 구경하는 것과 같다. 지켜보는 자는 언제나 배우에서 깨어있다. 그는 끼어들지 않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 내적 외적 중요성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열쇠이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를 항상 대기시키라.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은 당신의 깨어있는 정도에 정비례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파괴적 펜듈럼의 영향에 얼마나 잘 휘둘리는가 하는 것은 의식의 각성도에 반비례한다. 문제에 빠졌을 때 바로 이 메커니즘을 기억해내라.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게임 세계 속에 말려든다. 당신은 펜듈럼의 소나기에 잡혔다. 혹은 바꿔 말해서 당신은 잠들었다. 이제 당신은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어른의 소나기에 잡혀서 힘들고 고된 일이 기다리고 있는 작업실로 끌려간다. 이제 당신은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는 인생 트랙 위에 서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당신이 펜듈럼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최면을 걸어 힘든 게임 속으로 떠밀어 넣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애초에 그것을 일으킨 것은 무엇인가? 중요성이다. 오로지 당신 자신이 그 게임의 중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게임 속에서 끌려 들어온 잠에 빠져든 것이다. 이제 눈을 돌려서 이 일이 전개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보자. 누군가가 골치 아픈 일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한다. 자신을 일깨워서 이렇게 말하라. 당신은 잠들어 있지 않으며 펜듈럼을 걸어오는 첫 수작이 당신에게 문제거리로 변하게 될지 어떨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이제 당신은 한 가지 조건만 더 갖추면 된다. 펜듈럼이 헛발질을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더라도 그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로 마음먹는 것으로 선수를 치라. 누구도 어떤 일도 당신을 붙잡고 제멋대로 끌고 가게끔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거부하지도 말고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말라. 그냥 조용히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지를 듣고 있으라. 내면으로는 참여자가 아니라 외부의 관찰자로 남아있어야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다고 말해주는 편이 낫다. 이것이 관객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초연한 상태란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가 골고루 미치고 사고가 명료함을 시사한다.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람이며 이 게임이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만사가 멋지게 술술 풀려나가길 원할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언제나 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걱정 말라.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이 해결책은 코미디 인생 트랙 위에 있다. 이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려면 만사가 그런 식으로 풀려가는 것을 상상하려는 의도만 있으면 된다. 코미디 인생 트랙에는 어려운 문제란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은 외부 의도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의 방법을 쓰면 당신은 첫째로 외부 의도가 당신을 해방하지 않도록, 둘째로 외부 의도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게 만들 기회가 생기게끔 행동하게 될 것이다. 상황의 조건이 매우 어렵거나 당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당신의 승산이 극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가능태 흐름을 신뢰하기를 잊지 말라. 영혼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 희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충분히 의기투합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이다. 만사를 절대적으로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은 꿈속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명심하라. 당신은 단지 선택할 권리가 있을 뿐이지 무엇을 변화시킬 권리는 없다. 집에 온 것처럼 편안히 지내라. 하지만 당신은 단지 손님일 뿐임을 명심하라. 다음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을 빌려줄 때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라. 문제에 대해 희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것을 게으르게 방치하거나 부주의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올바르고 현명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의식이 깨어있게 한다는 것을 주변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실수다. 마음은 일의 전개를 바꿔놓는 일에 애쓰면서, 달리 말해서 흐름과 싸우면서 자신의 길을 뚫고 가는 방식에 익숙해 있다. 당신이 객석에 내려가 있다면 배우에게 의지력을 행사하여 시나리오를 억지로 바꿔놓고 싶은 욕심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행동은 오로지 흐름과 싸우려는 내부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트랜서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능태 흐름을 타고 움직여야 함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자신을 거듭 일깨우라. 깨어있는 의식은 통제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찰을 위한 것이다. 통제력은 오직 부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대신 유쾌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것을 당신의 삶 속에 맞이하여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만 발휘되어야 한다. 당신의 시나리오를 세상에 강요하지 말라. 특정 가능태가 스스로 실현되게끔 세상에 허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라. 자신이 그 가능태를 가지게끔 허락하라. 세상과 싸우기를 멈추라.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만 당신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창조해가고 있으므로 기운이 샘솟을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짐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이다. 의식이 깨어있으면 무의식으로부터 직관적 정보를 수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내가 왜 갑자기 이걸 하려고 했을까? 영혼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워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 마음은 거기에 시끄럽게 대꾸한다. 조용히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내가 안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주변 상황을 반쯤밖에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를 알아차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로 아침부터 단단히 각오했더라도 의식이 잠들어 버리면 정작 필요할 때가 왔을 때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다. 이리하여 우리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외부 의도를 만들어내며 깨어있는 의식이 외부 의도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작용하게끔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매 순간 다음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너는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의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욕망 없이 원하며, 걱정 없이 돌보며, 떠밀려 가지 않고 노력하며, 고집 없이 행동함을 의미한다. 균형은 중요성의 포텐셜에 의해 흔들린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목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것을 이루기는 더 힘들어진다. 당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노심초사하고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미친 듯이 날뛴다면 진정으로 원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속담과는 오히려 반대의 일이 벌어질 것이다. 초조한 마음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의도는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다. 의도는 단지 행동할 뿐이다. 순수한 의도는 결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의도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난 그냥 일이 이러저러하게 될 것이라고 결정했어. 그것은 거의 실질적인 사실이다. 일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가리라는 것을 조용히 깨닫는 것은 당신이다. 소원 성취의 비밀은 욕망을 거부하고 대신 가지겠다는, 그것을 행동하겠다는 결정인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의 중요성은 다시 내부 의도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떻게든 일이 당신의 뜻대로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만들어낸다. 의도를 얻은 마음은 곧장 전쟁을 벌인다. 마음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만드는 것이 목표의 중요성이다. 외부 의도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중요성을 낮추어야만 한다. 중요성은 의심이 일어나게 하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 즉, 중요성을 낮추고 목표를 이루려는 욕망을 거부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목표를 이루려는 욕망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내부 의도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익히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도를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으로 정의했다. 외부 의도와 내부 의도는 차이는 이 정의 속에 담겨 있다. 내부 의도가 행동하겠다는 결정이라면 외부 의도는 가지겠다는 결정에 더 가깝다. 이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 중요성을 낮춰야 한다. 중요성을 처리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처방이 하나 있다. 미리 패배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망을 없앨 수가 없을 것이다. 의도로부터 욕망을 정화하다가 의도까지 잃어버리지는 말라. 목표를 이루기로 의도하고 미리 패배를 받아들이라. 머릿속에서 가능한 패배 시나리오를 몇 번 돌려보라. 목표를 이루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지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다른 대안과 대비책을 찾아보라. 어쨌든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패배의 시나리오로 자꾸 돌아가지는 말라.
그것은 한 번만 해보면 충분한 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목표를 반드시 당신이 상상한 방식으로 이루어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준다. 사실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아는 것은 당신의 능력 밖의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볼 수 있다. 일단 패배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패배도 성공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목표를 향해 계속 걸어가라. 외부 의도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내부 의도를 버리고 팔짱 낀 채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저절로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적인 수단으로 목표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욕망을 뿌리치고 중요성을 버리면 적극적인 내부 의도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도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외부 의도라는 훨씬 더 큰 힘을 끌어들일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다.